고대 주술 냄새 아닌가? 여기가 샤머니즘 비행기인 줄 아나? 프랑스 상공 3만 피트에서 터진 한마디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3살 한국 소녀가 할머니표 도시락을 꺼내 먹는 순간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승무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단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를 폭발시켰고 나흘 후에는 정부가 공식 조사에 나서게 만들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할머니의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항공업계 전체를 바꿔놓았을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의 저녁 공기는 지중해의 짠내와 라벤더 향이 뒤섞여 달콤했습니다. 할머니 강은실의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는 정갈한 손놀림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죠. 78배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은실 할머니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다운 차분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연아, 이리 와서 할머니 도와줄래? 부엌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13살 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리의 국제학교에서 지낸 몇 년 동안 프랑스어와 영어에 더 익숙해진 다연이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죠. 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은실 할머니는 손녀의 어색한 한국어 억양을 듣고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꺼낸 신선한 쑥갓을 다연 앞에 놓았죠. 이 쑥갓 좀 다듬어줘. 할머니가 쌈밥 싸줄 테니까. 다연은 쑥갓의 진한 향을 맡으며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옆에서 마늘 장아찌와 된장 깻잎을 준비했죠. 부엌 전체에 마늘과 쑥의 깊은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 친구들이 냄새 이상하다고 할 것 같은데. 다연의 작은 목소리에 은실 할머니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다연아, 마늘과 쑥이 왜 우리 조상들에게 소중했는지 아니? 다연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말이야. 마늘과 쑥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 음식이란다. 곰이 사람이 되려고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으며 견뎌낸 이야기 기억하지? 다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야. 참고 견디는 인내와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란다. 홍익인간 정신 말이야. 할머니는 태극기 무늬가 수놓인 보자기를 꺼내며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음식들은 너를 키운 우리 문화의 정신이니까. 다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친구들이 얼굴을 찌푸리던 기억, 한국 음식 냄새 때문에 주눅 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싸주는 도시락이니까 소중히 먹을게요. 은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시락을 태극기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다연의 배낭에 조심스럽게 넣어주며 마지막 말을 건넸죠. 다연아, 홍익인간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을 잊지 마라. 니스 공항에서 파리로 향하는 에어리베르떼 항공편의 기내는 오후 햇살이 작은 창문들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비행이지만 다연에게는 할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죠. 이코노미석 중간쯤에 자리를 잡은 다연은 창밖의 푸른 지중해를 내려다보며 배낭 속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기내에는 점심시간이 되면서 은은한 기내식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코노미에는 서비스가 없었으나 비즈니스석에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연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특별한 도시락이 있었죠.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다연은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배낭에서 태극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마자 쑥갓의 신선한 향과 마늘의 진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연은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홍익인간의 정신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쌈밥 하나를 집어들었죠. 된장 깻잎과 마늘 장아찌가 어우러진 그 맛은 할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 중년 여성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뒤를 돌아보았고 뒷자리 남성은 손으로 코를 가리는 모습을 보였죠. 다연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석 승무장 앙투안 그레고아가 다연이 앉은 구역으로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얼핏 보기에는 신사적인 외모였지만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앙투안은 기내 전체를 둘러보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기내 환경관리에 소홀했네요. 앙투안의 시선이 다연의 도시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죠. 이런 특별한 향신료는 기내 반입 시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승객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내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다연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연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이 갑자기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어린 마음에 당황한 다연은 서둘러 도시락을 보자기에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연의 작은 목소리가 기내에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앙투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곳으로 향했고 승객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다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자부심과 현실에서 느끼는 위축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연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배낭 깊숙이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평온해 보였지만 다연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창밖의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동안 다연은 좌석에 몸을 깊숙이 맡기고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과 방금 전 겪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과연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승무장의 말이 부당한 것일까요? 13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다연은 배낭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또래 친구들처럼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다연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사람은 배워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정말 옳은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연은 조심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내 음식 반입, 문화차별, 프랑스 항공사 규정 등의 키워드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는 항공서비스 신고센터라는 게시판이 눈에 띄었죠. 승객의 권리와 항공사의 의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니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연은 신고 양식을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항공편 번호, 시간, 상황 설명 등을 적는 칸들이 있었죠.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다연은 용기를 내어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 리베르테 9247편 니스에서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부당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라고 적었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다연은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죠. 신고를 마친 다연은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친구들과의 일상을 공유하던 계정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비행기에서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는데로 시작해서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했죠.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다연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스페인계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무언가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유튜버 디아나 후안이었습니다. 디아나는 처음에는 단순히 어린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모습, 그리고 앞서 일어난 도시락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디아나는 평소 문화 다양성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의 컬처럴 브리지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럽 내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들을 다뤄왔죠. 그런 그녀의 눈에 지금 다연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놀라웠거든요. 다연은 모든 것을 마친 후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디아나 후안은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적 갈등 상황들을 취재해왔지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차별 상황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사자가 13살 어린 소녀라는 점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죠. 디아나는 조심스럽게 다연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디아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다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프랑스어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죠. 다연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디아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방금 일어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디아나의 말에 다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홍익인간의 정신이 떠올랐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정확히 설명하고 싶어요. 디아나는 다연의 당당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려는 용기가 대단했거든요. 디아나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며 다연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 사는 13살 한국 학생입니다. 오늘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비행기에서 먹었는데 승무장님이 특별한 향신료라며 미리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음식은 제 할머니가 5,000년 전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쑥과 마늘은 단군 할아버지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온 소중한 음식입니다. 냄새가 강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디아나는 다연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놀랐거든요. 할머니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래요. 저는 제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싶어요. 다연은 잠시 멈췄다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냄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아나는 카메라를 끄고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항공기 내 소동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과 상호 존중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다연이 물어보자 디아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3살 한국 소녀가 유럽 하늘에서 전하는 메시지, 어떠세요? 다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디아나는 즉시 영상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디아나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했죠.
다연의 진솔한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이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디아나의 영상은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편집하고 업로드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다연의 진솔하고 당당한 목소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는 시점에서 디아나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언어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댓글들도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디아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다연은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대부분이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공항에서 다연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강민수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보내준 영상 링크를 클릭해본 순간 화면에 나타난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다연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민수는 영상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겪었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한 딸이 자랑스러웠죠. 어머니인 은실 할머니가 다연에게 가르쳐준 홍익인간 정신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항공기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어리베르테 항공사의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팀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담당자는 영상의 조회수와 확산 속도를 보고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죠. 본사에서는 즉시 해당 항공편의 승무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석 승무장 앙투안 그레고아는 착륙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상황을 알게 되었죠. 자신이 한 말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앙투안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그 말을 들었을 어린 승객의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기내에서는 몇몇 승객들도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해당 영상을 발견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다연의 도시락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승객들도 이제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자신들의 반응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가르쳐 주셨던 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천천히 내려앉을 때 다연은 창밖의 파리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 프랑스 교통부 항공정책국의 조르주 리셋 국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다연의 영상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죠. 60대 중반의 리셋 국장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왔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리셋 국장은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다연이 제출한 정식 신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13살 소녀가 작성한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인 내용이었죠.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관련 규정까지 언급한 신고서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하군. 리셋 국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디아나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30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각종 언론사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들과 방송사들이 연이어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었거든요. 리셋 국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담당 팀장을 불렀습니다. 에어리베르테 항공사에 공식 조사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세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다연이 다니는 파리 국제학교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다연이 하루아침에 학교의 유명 인사가 된 것이죠.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연 주변에는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연 정말 멋있었어. 나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야. 영국에서 온 친구 에밀리가 다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막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 우리도 가끔 독일 음식 냄새 때문에 눈치 보는 적이 있는데 다연이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다연은 친구들의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만 이런 경험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사회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문화 다양성에 대한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연의 사건을 계기로 학급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였죠.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연이 겪은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학생 쥘리앙이 먼저 발언했죠. 저는 처음에 다연의 도시락 냄새가 좀 낯설긴 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니 그 음식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음식을 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궁금해져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도 손을 들었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탈리아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마늘 냄새가 정말 강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바로 우리 가족의 추억이거든요. 다연이 말한 것처럼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문화인 것 같아요. 다연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는 사이 언론의 관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다연의 집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버지 민수는 조용한 대응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다연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도한 언론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지금은 공식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다연이가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민수의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인 화요일 오전, 에어리베르테 항공사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르주 리셋 국장의 공식 조사 요청을 받은 항공사 측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여론의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수석 승무장 앙투안 그레고아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한 말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 13살 어린 소녀가 당황해하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앙투안, 당신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항공사 인사 담당 이사의 질문에 앙투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생각해본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 어린 승객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앙투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결과였죠. 그날 오후 앙투안은 카메라 앞에 서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 사과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니스에서 파리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다연 양과 다연 양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앙투아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사과 영상은 디아나의 원래 영상만큼이나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앙투안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반응들이 많았죠. 에어리베르테 항공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단순한 매뉴얼 교육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강사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 문화 전문가도 초청되었습니다. 다연의 할머니 은실처럼 오랫동안 프랑스에 거주한 한국인 어르신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음식 문화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마늘과 쑥은 우리에게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과 정신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승무원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어리베르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항공업계 전체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업계 차원에서 인클루시브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것이었죠. 한편 다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구석에만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자청해서 했고 친구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연, 내가 소개해준 한국 음식 정말 신기해. 다음에 할머니가 만든 요리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친구 에밀리의 부탁에 다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제 다연에게 자신의 문화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홍익인간의 정신이 진정한 의미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파리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다연과 디아나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도시락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처음 기내에서 만났던 두 사람은 그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왔죠.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과 상호 존중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에는 다연과 할머니 은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쑥갓을 다듬고 마늘 장아찌를 담그는 모습, 그리고 다연에게 홍익인간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시청자들은 이 영상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다연이 카메라를 향해 직접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석 달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모습의 다연이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정신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다연의 말에는 어린 소녀답지 않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겪은 경험들이 다연을 한층 성장시켰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각국의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죠. 프랑스를 시작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 이 영상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연이 다니는 국제학교에서는 아예 문화 다양성의 날을 제정하고 다연을 명예문화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했던 다연이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학생이 된 것이죠. 다연,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다니. 담임 선생님의 말에 다연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함께 느껴졌죠. 한편 앙투안 승무장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을 받은 후 그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휴가를 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그 어느 날 저녁 다연은 할머니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니스에 계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였죠. 다연은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고 할머니의 친숙한 글씨를 마주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연아, 내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니 단군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에게 들려준 홍익인간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단다. 홍익인간은 바로 이런 거란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이야. 편지를 읽으며 다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홍익인간의 길이니까.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다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다연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 말입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